네, 김동현 전문가의 마감 전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자, 김동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는 뭐 약보합 나와 있고요. 코스닥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입니다. 한 2% 정도 밀려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경기 여건이랑 성장 여건이 모두가 다 약간 부딪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 양일간의 FOMC를 앞둔 상태에서 사실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급등락 양상을 보면 7월 FOMC는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채권이랑 주식 쪽에서 뭐 거의 국내 최근에 환시장에서 가장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을 만큼 강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경기가 오히려 좀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좀 지연시킨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성장주 역시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길드 사이언스라든지 지난 주말에 IBB 같은 경우도 급락한 모습을 보면은 경기 쪽과 성장 쪽 모두가 뭔가 지금 약간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시장, 이러한 호황이 되지 않는 형태의 시장이라면은 전반적으로 약간 다운밸류까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유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 자체는 키우는 쪽보다는 약간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로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인데요. 뭐 원달러가 3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왔고요. 또 원에는 지금 100엔당 950원도 노려보면서 근 한 달 만에 바닥권에서 한 6%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 상승 수혜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환율로 움직이는 것 말고는 별게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주들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던 상태에서 환율이 촉매가 돼서 지금 시장에서 거의 타겟 반등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현대 기아차 그룹의 가격 경쟁력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유럽이라든지 일본 자동차와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술 반등의 저항권은 이제는 좀 슬슬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동차 업종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왜곡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박스권일 때 시장 지수가 박스권일 때 지수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종목이 좋은 장이 있고 반대로 지수는 괜찮지만 종목들이 막 무너지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동차주의 움직임 때문에 후자의 시세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박스권이지만 지금은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좋기 때문에 여타 종목들도 좋아진다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자동차의 반등이 시장 지수를 좀 왜곡하고 있고 체감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양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모레퍼시픽도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게 되면서 자신감을 이 종목부터 찾은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아침보다는 탄력이 좀 그래도 둔감해지긴 했습니다만 현재 40만 원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은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37만 원이 무너졌으면 정말 좀 위태로운 모습이 될 뻔했는데 그나마 아직은 좀 지켜주고는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도주의 역할은 사실 많은 분들이 주도주들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도주의 역할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끌고 나가는 겁니다. 위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시장의 매기를 체감을 살려줘야 되고 그 종목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함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의 아모레퍼시픽은 기존의 황제주 주도주 역할을 했을 때와는 여전히 좀 사뭇 다른 시세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가격적인 저항과 수급적인 부담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중국 화장품 쪽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이 부분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자체가 지금 주도주 부재 상황으로 일단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서 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아모레퍼시픽의 역할과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2만 원대 회복 그리고 좀 제대로 되는 어떤 돌파가 45만 원대 이상으로 다시 나왔을 때 중국 내수주 전반이 다시 한번 살아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지켜지는 것만을 가지고 중국 관련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과도하게 불어넣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산 인프라코 보겠습니다. 지금 밥캣 IPO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오늘 아주 급등 나와 있는데요. 단발성 이벤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현대건설의 급락이라든지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좀 대단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뭔가 노출되지 않은 악재가 있지 않은가라는 걱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우려감을 좀 희석시켜버린 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조선주 여파로 주가가 릴레이 급락을 해오던 코스피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하락의 이유가 없이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신뢰감을 조금은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두산인프라코의 반등은 낙폭과대 대형주 전반에 있어서 많이 빠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가격적인 싸움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불어넣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당장은 뭐 두산인프라코 이 재료 가지고 중기적인 상승을 하긴 힘들겠지만 가격적으로 아주 월등하게 저가가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웬만한 하락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가격에 대한 방어력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타락 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약업체 중에서 한미약품 오늘 장중에는 뭐 한 9% 넘게 밀렸었는데요.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돈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 IBB 그 ETF 같은 경우에도 2단계 하락이 나오고 있고 길리아드 사이언스도 약간 N자형 하락 구조로 가고 있는데 한미약품 사실 다른 제약주들은 이미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약품이 좀 50만 원대를 좀 버텨내면서 아직은 지푸라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장중에 또 50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꾸역꾸역 저점을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주 강하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비싸게는 사주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꺾어버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미약품이 꺾여버리게 되면은 코스닥 쪽에서의 헬스케어와 뭐 코스피 쪽의 제약주 전반이 같이 좀 무너지게 되면은 오히려 메이저 작업들도 좀 종잡을 수 없는 매물을 받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뭐 돈으로 좀 틀어막고 있지 않나 싶은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오늘 다시 50만 원을 지켜놨기 때문에 50만 원을 최후방 라인으로 계속 잡으셔야 되겠고요. 이 50만 원이 한미약품이 무너지면 아마 코스닥 시장 전반의 변동성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일단 한미약품은 계속해서 모니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엘러간이 이제 분사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지난 그 금요일 장 끝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엘러간이 이 재료 나오면서 한 5%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메디톡스는 오히려 한 5% 정도 급락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섹터도 사실 성장성이 좋은 쪽, 뭐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아웃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성장성이 뚜렷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좋은 성장성을 주가가 이미 프리미엄으로 얹어놓은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는 시장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모멘텀을 이제 시장이 기다리는 것인데 첫 번째 새로운 모멘텀은 일단 아직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가격을 이겨낼 정도의 시장이 강력한 매기도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3월달, 4월달을 비견한다라면 지금 분명히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와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보시면은 지금 종목들이 기존 주도주들이 약간 쌍봉 형태 그림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21선들을 지켜내고 있고 저점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쌍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식 주도주들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지금 시장이 이전 3, 4월 정도로 강력했던 시장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 3월달, 4월달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혹은 그 오뚜기 시세 이후에 또 한 번 발산형 강한 시세를 줬던 시장과는 좀 사뭇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반등형 매매를 하시더라도 목표치를 조금 짧게 잡고 가실 필요가 있겠고 혹시라도 지켜지던 지지라인이 무너진다라면은 이전에 뭐 한 3, 4개월 지켜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켜질 거다라고 방심하시기보다는 가격이 비싸져 있기 때문에 경계감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시젠이 오늘 9% 밀려납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바닥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퀴아젠 이펙트 나오면서 7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난 주말에 나왔던 또 CB 어떻게 보면 증자로 볼 수 있겠는데 금액은 뭐 500억이니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9% 급락 나와 있습니다. 자, 시젠은 좀 어떻게 접근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뭐 계약 체결, 공급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어떤 제약 바이오주의 라이센스 아웃하고는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파마와의 계약이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줬었는데 뭐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월달, 4월달 뭐 혹은 작년 메디톡스 그리고 올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 아웃이 되면은 싸게 사는 기회를 주지 않았죠. 기존의 시장은.
아주 공격적으로 사지 않으면은 못 사게 만들어 버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나온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도 조정이 이렇게 10%씩 나온다라는 건 되돌아보시면 3, 4월에는 없었던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단순히 제약 바이오라고 해서 넉넉고 상승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좀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금 시장에서 주도 역할을 해왔던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과거와 다른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 마인드 역시도 3월달, 4월달처럼 그냥 묻지마 홀딩 내지는 조정시 무조건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기준 라인을 계속 적용하시면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대처 여건을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